반갑습니다. 혹시 국제 상사를 아십니까? 아시는, 이게 아주 옛날 얘기인데 국제 상사를 알고 계시면 옛날 분이죠. 국제시장 말고 국제 상사인데, 국제 상사가 우리나라 옛날에 그 운동화 많이 만들었던 동양 최대의 신발 공장이었는데, 그 국제 상사가 있는 곳이 부산 북구 사상이었거든요. 지금은 국제 상사가 망해가지고 이제 없는데, 그 사상 교당 출신입니다, 제가. 부산 사상교당 출신 서의진입니다. 제가 부산교당 첫 근무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쭉쭉 85년 졸업인데, 여러 군데 근무하면서 교단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차례대로 거쳤더라고요. 유치원에서부터 어린이집,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마침내 대학교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되어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공부 실적서를 쓰면서 교단에 기여한 바가 뭐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단에 기여한 게 뭘까 그동안 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교단에서 안 나가고 어디서든 살았다라는 것 자체가 기여한 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소소하게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료 영상으로. 화질은 좀 안 좋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교, 원불교와 천주교 서로 다른 4개 종단이 함께 모여 순례길을 걸으며 화합을 다지는 세계 순례대회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강동혁 기자입니다. 개신교와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4대 종단이 하나됨을 의미하는 종이 울려 퍼지고, 순례길의 시작점이 모습을 보이자 종교인과 시민들은 깨달음을 위한 여정에 나섭니다. 2012 세계순례대회가 종교 간의 소통과 상생을 위해 막을 열었습니다. 순례길은 미륵사지와 천호성지 등 도내 종교문화유산을 연결해 만들어졌으며 9개 코스로 길이는 240km에 이릅니다. 서로 다른 종교가 모여 순례길을 연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같이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화합이 되는 것 같고,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아니면 세계가 종교 화합되는 행복한 길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화질은 좀 좋지 않지만 빛나는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MBC 뉴스에도 나오고 교단의 좋은 이미지에 기여를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땡큐 베리 마치, 발음이 좋죠. 여러분들 요즘에 땡큐 베리 마치 하는 삶을 살고 계신지요? 저는 요즘에 하루하루가 정말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 하나라도 가족 중에 누구 하나라도, 아니면 구성원 중에 누구 하나라도 뭐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산발적으로 그렇게 감염이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아슬아슬한 하루하루를 보내지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땡큐 베리 마치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제목을 듣자마자 왜 안 넘어가지? 자, 이 제목을 듣자마자 속으로 그러셨을 거예요. 아, 또 그런 얘기겠지. 네, 맞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또 이제 또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어떻게 이심전심으로 기도문에 너무 적절하게 제 내용이 같이 들어있어 가지고 처음 뵀는데 어떻게 우리가 엄청 통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땡큐 베리 마치라는 뜻은 다 아시겠지만 매우 감사하다, 엄청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직역을 하면. 그런데 이 말을 원불교식으로 번역을 하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천지, 부모, 동포, 법률에게서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그 표현된 도를 채받아 보은하는 동시에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그 먼저 은혜의 소중례를 찾아서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본 그 은혜에 그 은혜에 보답하자는 것이다 라는 것이
땡큐 베리 마치의 온불교적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의 대전환이 2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19세 출가가 엄청난 전환이었고, 2번째는 제가 2009년도에 세계 일주를 갔다 왔습니다. 23개국을 1년간 돌면서 이제 아까 식전에 보여드렸던 사진이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 그렇게 돌면서 이제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 아시겠지만 그 산티아고라는 곳 알죠? 순례자의 길. 여기를 제가 이제 못 모르고 이제 도전을 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근데 첫날부터 비가 오고, 그래서 신발이 젖어가지고 발가락이 이제 물에 잠기면서 이제 발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발이 아프면 엄청 괴롭잖아요. 그래서 매일마다 그 물집을 터트리면서 막 발을 부여잡으면서 이 발만 안 아프면 좋겠는데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발이 아프니까 이제 하루 일과를 끝내면 혼자니까 밥도 해 먹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씻기도 해야 되는데 너무 발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그런 걸 못하고 늘 그렇게 혼자 막 죽을 상을 써가면서 그렇게 있는데, 어느 날 40대 여자 3명이 왔어요. 왔는데 이 여자분들은 이 산티아고를 걷기 위해서 2달 동안 5kg짜리 물통을 메고 매일마다 산에를 왔다 갔다 했대요. 그리고 트레이닝을 2달간 한 거죠. 근데 첫날부터 이분들이 저녁마다 이제 온몸에 파스를 붙이면서 서로 발라주면서 막 그렇게 막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며칠을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어느 날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나는 발만 아프지 허리는 안 아프잖아. 근데 발 아팠는데 어깨까지 아프면 어쩔 뻔했을까? 그리고 발은 엄청 아픈데 목은 안 아파요. 배낭을 계속 10kg짜리를 메니까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막 그렇게 몸에 통증이 많이 오는데, 저는 발만 아프지 무릎도 괜찮고 허리도 괜찮고 어깨도 괜찮고 다, 그러니까 발만 아픈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발이 아프니 고통스러웠다가 발만 아프니 다 괜찮구나, 이런 생각으로 딱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발만 아프니까 발만 보호를 하고 잘 이렇게 보살펴 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저에게 엄청난 전환이 왔어요. 모든 사물을 볼 때 다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런 계기로 이제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한창 영어에 막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것을 딱 발견하는 순간 너무 땡큐 베리 마치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땡큐 베리 마치를 연발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길을 쭉 가면서 그 길을 끝나고도 지금도 저의 땡큐 베리 마치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할 일이 있는데 그 원망할 일을 이제 감사함으로 돌릴 때 은혜의 소중례를 발견해서 감사함으로 돌리면 거기서 또 다른 세상이 열린다라는 것을 그 당시 알게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극한 고통을 통해서만 그러면 감사함을 발견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모두가 지금 여기 계시는 교도님들 모두가 일상에서 그런 땡큐 베리 마치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계기는 이제 제가 워낙 단순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면밀히 쳐다보면서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땡큐 베리 마치한 삶을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또 이제 우리 어른들은 다 하고 있지만, 제가 전북중학교에 근무를 하고 또 우석고등학교에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가서 매일마다 그 한 학년씩 수업을 할 때 매일마다 학생들한테 감사 찾기 3개를 시켰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다른 감사로 일주일 동안 감사 찾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해서 늘 피드백을 하는 거죠. 한 학년에 한 9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학생들한테 매일 3개씩 감사를 찾아서
그거를 다시 받아서 피드백을 해주고 그것을 1년 동안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제 교육하는 입장에서. 왜냐하면 애들이 안 하려고 해요. 당연히 애들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해마다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또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는 이유는 뭐냐면 애들이 너무 변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일상에서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당연한 거죠, 다 모두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사할 것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저녁에 뭐 집에서 맛있는 거 먹어서 감사, 뒤에 꼭 감사를 붙이게 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감사 붙이는 것도 너무 싫어해요. 막 오그라들죠, 학생들이, 중학생들이. 근데 그것을 한 3개월만 하면 애들이 바뀌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단어로 쓰던 애들이 이제 문장으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리고 감사할 거리가 매일 다른 걸 쓰라고 하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 3개월만 하면 세상에 감사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엄마가 깨워줘서 감사, 아빠가 깨워줘서 감사, 그리고 학교 갔는데 A라는 친구가 뭘 사줘서 감사. 반에 한 27명 정도 있잖아요. 이 학생들의 이름을, 친구들 이름 다 넣어가지고 감사를 하면 일주일치는 그냥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1교시에 졸지 않아서 감사, 2교시에 감사, 3교시에 갑자기 자율학습이 생겨서 감사, 4교시에 진로 수업이 있어서 감사, 제가 진로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일상에서의 이런 감사 찾기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키구나. 그리고 이 문장으로 가는 게 뭐가 있냐면 청소년 시기에는 자연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하늘, 바람, 나무, 꽃. 우리 꽃 많이 펴도 청소년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른들이나 관심 있지. 근데 여기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오는데 맑은 하늘이어서 감사. 그리고 어떤 애는 학교 오다가 오기 싫어서 PC방으로 갔는데 PC방 문 앞에서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되어서 감사. 이거 너무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걸 하는 게 힘들지만 매년 그걸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일상에서의 감사를 통해서 무엇이 달라지냐면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 학생들의 관점이 일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마가 깨워주고, 그리고 자기가 치킨을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선생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이제 손바닥을 맞았는데 자기는 선생님의 힘이 빠진 상태에서 네 번째 맞아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것들까지도 얼마나 일상에서 자기가 불만이 많을 수 있지만 감사함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바뀌었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거기서 계속 학생들에게 그런 감사 찾기와 명상을 하게 됐습니다. 관점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사는 것도 다 어떤 관점에서 사느냐에 따라 자기의 삶이 달라지죠.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대종사님 교법의 관점으로 살고 배우고 가르치려고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관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에게 청소년 시절부터 일상에서의 그런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관점으로 바꿔주는 거, 이것이 어떤 교육보다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이제 그 영국에 갔을 때 영국 박물관 있잖아요. 국립박물관. 전 세계 식민지 활동을 하면서 가져왔던 많은 그런 그 유물이 있었는데, 그 박물관은 유물도 너무 많지만 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뭘 어떻게 봐야 될지를 모른대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가기 직전에 이제 한국에서 중학교 생물 선생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우연히 얘기하다가 이 사람은 내일 박물관을 가는데 자기는 도도새를 찍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래서 도도새가 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도새가 뭔지 좀 아시죠? 도도새는 자기 혁신 아니면 자기 개발, 이런 예를 들 때 실패의 예로 드는 것이 도도새예요. 도도새는 포르투갈어로 어리석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861년도에 완전히 멸종했어요, 도도새가. 왜 그랬냐면
인도양에 있는 모리셔스 섬이라는 곳에 이 무인도인데 여기에 도도새가 살고 있었어요. 무인도니까 아무런 저항이 없었죠. 이 도도새는 몸 길이가 1m, 그리고 몸무게가 10에서 20kg, 그러니까 쌀 반가마 정도는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입도 둥그래요. 그러니까 천적이 없어서 나무에서 떨어지는 열매를 주워 먹고 배불리 늘 살았던 거예요.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1507년에 포르투갈인들이 그 섬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막 그때 대항해 시대에 들어갔는데 그 퉁퉁하게 생긴 그 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새는 처음으로 인간이란 종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쫄쫄 따라다니면서 애완새처럼 그렇게 다닌 거죠. 근데 인간은 그 새를 보면서 날지도 못해요. 이미 태화가 됐어. 너무 살찌고 이제 한 번도 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새를 잡아먹기 시작했는데 이 새가 개체가 늘어나는 시간보다 이 잡아먹히는 시간이 너무 빨랐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인간이 그 새를 먹으니까 치킨 맛이었대요. 그렇게 맛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잡아먹고 또 인간들이 그 섬에 소, 돼지 이런 것들 가축을 갖다 놓으면서 균이 번지면서 이 새가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죽고 만 거죠. 근데 이 새가 너무 맛있고 이제 크고 하니까 육지에 가져가서 어떻게 좀 잘 살려보려고 데리고 나갔는데 이 새가 그냥 적응하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새를 만난, 인간이 이 새를 만난 170여 년 만에 이 새는 지구에서 완전히 멸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새가 있다더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박물관은 오로지 이 새만 보러 가겠다 하고 이제 갔죠. 가서 그런 이제 조류관을 갔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막 밀리는 거예요. 밀리면서 이렇게 막 쳐다보고 가는데 어찌 다행히 어떤 백인 엄마가 어떤 꼬마애한테 룩, 도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 다 못 알아들었는데 그거만 딱 알아듣고 딱 보니까 제 옆에 그 도도새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도새구나 하고 이제 보게 되었죠. 그래서 그 도도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통통하죠. 날개가 거의 없어요. 입이 뭉퉁해가지고 쫓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오랫동안 살면서. 그래서 이런 도도새를 보면서 그냥 몰랐다면 저 새가 있었어도, 저 슬픈 사연이 있었어도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예전과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알고 보니까 저 박제의 슬픈 모습과 인간의 무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잊지 않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광대학교에 와서 보니까 교무님들이 특히 이제 수업 시간에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감사와 은혜 찾기를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그리고 열심히 그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북 쪽이나 우석고에서 한 학년에 거의 한 300명 정도 되는데 900명 정도 되는데 6년간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학생들한테 매년 이제 저한테 1학년에 들어오면 1년 동안 교육을 받는데 1년 동안 그 학생들은 계속 감사 찾기를 하게 되고 트레이닝을 본의 아니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삶에서의 관점을 바꾸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 학생들이 1년에 900명 곱하기 6년을 했으니까 69, 54, 5,400명이라는 학생들이 이게 배출이 된 거예요. 이것은 일선교당에서는 너무 하기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출됐던 학생들이 다시 원광대에 왔을 때 또 교무님들을 만나서 종교와 원불교나 삶의 비밀이나 마음과 행복 등을 통해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으면 세상이 불만과 요즘 같은 때 불만과 비판과 불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이 세상에서 그 속에서도 감사와 은혜를 찾으려는 학생들이 길러져서 너무너무 세상을 좋게 하는 어떤 초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사명감을 좀 더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감사를 하게 되고 그 감사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 보온을 하게 됩니다. 감사한데 어떻게 보온을 안 해요? 우리 제일 쉽게 이제 생각해 보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정말 감사하죠. 특히 애경사, 코로나 시대에 딸이 결혼을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 터져가지고 못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또 연기를 했어요. 근데 또 결혼할 사람이 대구 사람이어가지고 또 대구까지 가야 되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대구까지 어떻게 가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몇몇은 대구까지 가서 축하를 해줬을 때 이제 그 혼주분은 엄청나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 시기에 이렇게 와주다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초상이 났을 때 먼 길을 달려와주고 이렇게 했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면 다시 보온을 할까라는 그런 이제 마음이 드는 거죠. 최근에 이제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회자됐던 얘기 중에 치킨집 사장님 얘기가 있어요. 조부모 밑에서 생활하는 형제 2명이, 한 명은 이제 형이고 한 명은 동생인데, 동생이 너무 치킨이 먹고 싶어가지고 며칠째 형을 쫄아가지고 막 치킨 사달라고 하니까 형은 돈이 없어가지고 계속 미루다가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치킨집 앞에서 동생이 막 치킨 사달라고 막 쪼르니까 형이 5,000원밖에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좀 망설이고 막 안 된다 가자 막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는데, 그때 당시 그 치킨집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가지고 하루 종일 닭을 못 팔고 있었대요. 근데 밖에서 그런 소리가 나니까 이제 대충 이제 직감을 했죠, 그 사장님이. 그래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제일 좋은 치킨을, 비싼 치킨을 튀겨서 줬대요. 근데 이제 형 입장에서, 동생은 막 마냥 좋은데 형 입장에서는 이래가지고 영수증 내밀고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마음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장님이 주면서 편안하게 먹고 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형한테는 너무 고마웠던 거죠. 그래서 그 본사에다가, 치킨집 본사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치킨집 사장님이 있었다, 그런 걸 알려줬어요. 그리고 자기도 크면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연이 이제 치킨집 본사에서 지방 신문사에 그걸 전달을 해서 그 전달이 중앙 언론으로 와가지고 그게 이제 뉴스에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사람들이 다 알게 됐죠,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말 있잖아요. 혼줄은 이제 혼낼 때 혼줄이고, 돈줄은 돈으로 혼낸다는 거예요. 다 힘드니까 너 너무 착해서 돈으로 한번 혼내봐라. 이래가지고 돈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막 배달을 시키는데 결제만 하고, 이제 광주에서도 배달을 시켰대요. 근데 배달을 오게 하진 않고 결제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선결제도 해주고, 어떤 분은 가서 조금이라도 이제 그 학생들한테 좀 뭐 오면 사줘라고 하면서 현금도 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인 돈이 몇백만 원이었대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막 그 인터뷰를 하는데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을 이렇게 살만하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사장님은 그 사람들한테 받은 그 돈에 자기 돈을 또 보태가지고 장학금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이런 훈훈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새싹을 키우는 것이 온강대학교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자기가 그런 걸 잘 모를 때 그 수업을 통해서 일상에서 감사를 찾으면서 관점이 바뀌면서, 그러면서 그런 자세로 세상을 나가게 되면 어떻게 보온을 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시민을 만드는 초석이 원광대학교고, 이런 원광대학교는 세계 어디에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감사 찾기와 은혜 발견하기. 이것이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잘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감사 찾기와 은혜 찾기를 가르치는 것. 이것도 제일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대열에 같이 이번에 동참하게 된 것이 굉장히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더 거기에 매진을 하려고 각오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길이
은혜를 발견하고 그리고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그 본문을 내려주셨는데, 이러한 잘 사는 길에 우리 여기 계신 교도님들도 함께 이미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그 길을 쭉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땡큐 베리 마치.